명백하거든.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란죄. 내란 수개가 뭐였죠? 어떻게 처벌받죠? 내란 수개 생각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생각이 자꾸 안 나가지고. 지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보면은 교환해. 자, 국정원 1차장 출신입니다. 박선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쁜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이 계엄의 위험성을 감지를 해서 네. 그걸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분입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처장 공간에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내란 음모를 사전에 도모한 거 아니냐라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게 찔러주셨고 예. 이거는 이제 현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진짜 그러면 내란 예비 음모가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계엄사령관 6시간 했던 박안수 장군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에게 묻지 않고 바로 사전에 특전사가 동원됐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엄사령관 통하지 않고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특전사가 직거래했다는 동원되고 거죠. 그다음에 수방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은 이미 자기들끼리 이미 다 계획을 계획한 했던 대로 거지. 이행이 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 말했던 방첩사령관이 왜 안 나타났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의원들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것이 이제 특임대 임무고 그 몰아놓으면은 수방사령관 사령부에 있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한 사람씩 체포해 잡아가지고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가면 그 순간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로 바뀌고 그 지하병커에서 저는 아마 뼈가 5개 정도 부러졌을 아우,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그 오늘 흐름이에요. 국방위의 답변을 보니까 네. 무서워 죽겠네. 누가 출동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네.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고 네. 군령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대 출동을 지휘할 군령권은 국방부 장관한테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부대에게 출동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박안수한테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원래 대통령이 계엄사령관한테 지시하고 계엄사령관이 특전사든 부대를 이제 동원시키는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라고 자기가 장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계엄사령관이 되기 이전에 이미 특전사에서는 준비 태세에 들어갔던 거고 수방사령부에서도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고 네. 여인영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로 전환을 하면 의원들을 다 잡아다가 격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부터 네, 살펴볼 네, 텐데, 자, 홍준표 시장 잘 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해프닝에 불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진짜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부터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엄군이 분실하고 간 실탄이 장착된 탄창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분실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저게 그 실탄이 장착된 탄창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권총 탄창. 자, 그리고 저게 수갑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케이블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을까? 네. 처음에는 체포 명단에 3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3명이 아닌 10명이었던 것 같다. 10명이나?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 우원식 국회의장. 예.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거 자기가 잡혀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일이니까 이거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야 그거는 그 포고령 위반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했대. 포고령 위헌적인 포고령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거를 지적했던 겁니까? 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요 부분이죠. 저 요 일항. 부분. 예. 요 요거 일항. 자체가 그냥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네. 저 윤석열이가 한참 저 무슨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어쩌고 하면서 온갖 언론들이 빨아댈 때 그때 저놈이 흘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가 대학 다닐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이한테 반란죄로 사형을 사형. 내가 구형했다. 그거 가지고 윤석열이가 대단히 무슨 민주적인 저기 맞아요. 사람인 것처럼 엄청 써먹었던 놈이에요. 맞아요. 나쁜 놈의 새끼 저걸 가지고 지금 네, 오늘 내가 저기 계엄사령관 6시간 했던 박한수한테 물었는데 예. 이게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오는 예. 계엄실무 편람이에요. 여기 30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당연히 없죠. 1번 항을 넣은 것 자체는 자체가 예. 틀린 거야. 내란이에요. 내란. 예. 불법이고 그렇죠. 내란입니다. 저거 자체가 이 책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박한수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네. 그러면 너는 뭐 했냐? 그러면 군사 투입은 이제 김영현이가 김영현, 했다. 예. 그럼 너는 TV 보고 있었냐 안 보고 있었냐 그 상황을 예. 보고 있었다. 그럼 너는 지금 계엄군이 들어가 있는 거 봤지? 그거 네 부하지. 네. 왜 그러면 퇴각 안 시켜? 네. 너는 그 니들의 임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네. 내란 음모의 주요 임무 수행자다. 그렇죠. 너 내란죄는 사형까지 할 수 있다. 어제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에 자기가 서명을 했어요. 했잖아요. 네, 했어요. 네. 그거 네. 보고 뭐 시간이 틀렸네 그러면서 예. 밤 네, 10시로 돼 있는 걸 네, 그거 밤 이따가 11시로 나갑니다. 네, 바꿨다며. 그러면 네. 그거 읽어봤다는 얘기잖아. 근데 1호가 지금 위헌이야. 위헌이야, 이거. 내란이야. 아니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열렸어요. 네. 그 말이 안 되거든 1호 자체가. 아니 저놈이 그러잖아. 내용을 잘 몰랐다 자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이런 어떻게 식의 얘기를 시간을 하더라고. 바꿨냐고 그게. 근데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참모들하고 몇 사람이 봤는데 아리까리해서 잘 몰랐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조지오 경찰청장한테는 전화를 해가지고 예.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 이상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윤석열의 계엄이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는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윤석열이 국민을 죽이려 했구나 라는 정황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더니 저격수가 배치가 됐다. 와, 야, 저격수면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격수 배치. 그 이번에 그 특임대 같이 들어온 팀이 세 팀이 있어요. 네. 707 특임대 안에 세 팀이 있다는 겁니다. 707 특임단 안에 세 팀. 707 특임대는 특전사 중에 선발된 자들이고 특전사 안에 특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수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이고 국내에서는 테러 진압 그리고 적진에 투입됐을 때는 요인 암살도 그 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힘. 이제 이 사진의 위에가 이게 저격수. 네. 저격수야. 야, 이거. 저격수의 저격 라이플 보이죠? 총신이 긴 거. 네. 야, 씨, 미친 거야. 이 그룹은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냐면은 국회 잔디밭에 엎드려서 요소에서 배치돼서 쏴 자세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들과 함께 도망간다. 그러면 쏘는 거예요. 의원식이 도망간다. 쏘는 거예요. 예. 예? 한동훈은 쏠지 안 쏠지 모르겠지만 아, 미친 그리고- 거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투입이 돼서 시민들이 몰려 들어오면은 맨 앞에 오는 시민들을 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 주동자를 쏴서. 네, 그래서 이 저격수 특임대 안에 저격수는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10월달에 갔는데 애들은 700m밖에 타겟을 맞추는 애들이에요. 자, 이번에 그 저격수가 왔고 사진까지 있는 겁니다. 있잖아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쟤는 네. 팀으로 다니잖아요. 네. 저격수하고.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이 707 특임대라는 게 예전 군대에는 없었어요. 이거 전두환이가 만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격수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 해프닝이야? 이게 가벼운 해프닝입니까? 그리고 저격수 사람을 죽이겠다고 왔다고 네. 그 총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뉴스거리인데요. 그 차관이 실탄 지급은 몰랐다. 아, 국방부 차관. 차관이. 네. 그리고 이 계엄 사령관 6시간짜리도 몰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뭐예요? 예, 이것은 탄티통입니다. 아, 총알 박스. 그렇지. 탄통, 탄통. 실탄 탄통. 들어있는 탄통. 국회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통을 그리고 이 사태를 처음에 접한 우리 의원들의 심정은 어떻느냐? 도망가면 죽는다. 아, 도망가면 오히려 죽는다. 네. 그래서 국회로 가서 의원들끼리 모여 있어야 갈비뼈 그나마, 10개 뜯어를 거, 네. 죽을 거, 뼈다귀 부러진 상대로 산다. 그렇습니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 국회로 모인 거예요. 네. 그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국회로 모인 거고 우원식 의장한테도 의장님이 잡히면 끝난다. 그렇지. 의장님이 포획돼 버리면 끝난다. 끝나. 그러니까 한남동에 그 경계구역 안에 잡히면 끝나니까 옆에 개구멍 하나 뚫어라 해놨는데 거기가 조희대 대법원장 집에 붙어있죠. 그래서 붙어있죠. 그쪽은 뚫으면 안 되겠다. 아. 책임지고 잘 도망 나와라. 아. 이건 우리가 여담 다 준비됐어요. 그렇게 살벌하게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아,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던 분이니까. 이건 여담인데 아. 그 해제 요구 의결할 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본회의장은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죠. 절대 못 들어가요. 당 대표가 다른 데는 다 가도 본회의장 안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본회의장은 철저하게 현역 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네. 뭐 보좌진이든 누구든 못 들어가. 근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했대. 너 아니, 살아야 근데-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 본회의장을 안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것 그렇지. 같아요. 박주민 잡혀갈까 봐. 왜냐면은 자기밖에 자기밖에 몰라. 추경호는 당사로 가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사 앞에는 이미 장갑차가 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당사로 가자고 한 거는 거기는 안전하다는 거죠. 와. 그러면은 국회의원 빼고 대표만 잡아갈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민주당사하고 국힘 와. 당사가 길 하나 사이야.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장갑차가. 저봐, 가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거 공범입니다. 그럼 아니 그리고 저 707 특임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때 계엄령 문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네, 충격을 조현천. 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707 특임대를 동원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요? 이거는 정말로 김용현이가 친일 쿠데타를 위해서 지 라인들로만 준비했다는 흔적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게.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10분 늦었으면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10분 상관으로 우리가 가결을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707만 해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죠. 소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1군단에다가 1여단에 공수 1여단에다가 그다음에 구공수도 옆에 와 있었어요. 네. 차량 대기 구공수 중에서 와 있었어요. 구공수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수방사의 군사경찰 특임대에 707이 들어왔으면 완벽한 거예요. 이거 아. 민간인 1000명 삶아 먹는 거는 10분도 안 걸린다고. 1공수 9공수가 12 때 왔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쿠데타 전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특전사 장병들에 대해서 요새는 휴게 시간에 휴대폰을 쓸 수 있잖아요 장병들이. 근데 휴대폰을 싹 걷어갔다는 걷었어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직 반납이 안 돼 있대. 아, 아직도? 네. 지금 그 상황은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질 않은 거라니까요. 지금. 아. 제가 상황 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김영현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란을 일으키면은 네.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힘이 빠지고 아. 트럼프는 아직 그립이 없어지고 그렇지. 이제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가고 네. 그런데 김건희 재의결되면서 자신들이 밀릴 때 위축되니까. 쿠데타를 할 거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이게 약 일주일 땡겨진 거예요. 예. 제가 감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근데 방금 이제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임대는 정말 축구 선수처럼 프로 축구 선수 국가대표처럼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애들이 월요일 화요일 훈련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비상대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니까 문자가 돌은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거기에 투입될지 모르고 헬기로 투입될 거다. 대기해야 된다. 그게 8시. 그리고 나서 9시 한 반 조금 지나서 핸드폰 수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문자인데 이 문자를 좀 키워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군사 제가 용어가 이거 좀 받은 들어가 가지고 요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자, 상황이 심각함. 일단은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전달한 문자입니까? 저게 뭐냐면은 그
단장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707 특임대 단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대령. 예, 근데 저 단장이 대대장 이런 급에게 이제 전파를 한 그 내용을 공유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서 당장 출동할 수도 있다. 지휘부에서는 헬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실작전으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단장에게까지 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심각하다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당장 출동할 수 있게 카트리지 뭐예요? 카트리지가 네. 아까 봤던 그 이 통 총알탄 네. 한 박스를 이제 이 그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끼우는 거 이거 매거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카트리지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군요. 실탄 사용 실탄에 가능성을 언급한 이 총알 든 박스를 들고 간다. 그냥 네. 실탄 몇 개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탄이 이제 이런 건데 요런 정도가 아니고 네.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박스째. 네. 그다음에 중대 단위 SOP 토의. 그러면 중대 단위에 투입됐을 때 자기들끼리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장관이 계속 이번 주나 다다음 주 바로 투입될 수 있고 그때는 707만 간다. 그래서 밤 9시 이때 핸드폰이 이제 해수 당했는데 이미 다른 특전부대 그러니까 47 훈련장이라 그래서 이천에 있는 특전사 본부 안에 특임대가 있는데 다른 특전부대는 취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707만 거기서는 불려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공수는 여기 김포공항 옆에 왔고 9공수 들어왔고 3공수는 방첩사 지키러 갔고. 네. 자, 이게 가벼운 해프닝이냐고. 아니,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인명 피해가 안 난 거지. 네. 자기들 나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그 시간대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한 5-60명밖에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한 11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한 60명밖에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전부 전화하고 불러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좀 11시 반 12시 돼가지고 이제 150명 정도가 찬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적이었지. 특임대로 몰고 가서 장악할 줄 알았는데 장악을 못하니까 중과 부적. 중하고 부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중과 부적. 아, 지금 장난칠 때 아닙니다, 의원님. 네. 적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했죠. 번씩 섞어달라고. 네, 김용 의원님. 우리 비서관이 섞을 때 섞으셔야지. 지금 사람 다 죽을 뻔했는데. 나 혼나는 거야 지금. 네, 혼나는 겁니다, 저한테. 나 아까 나온 매부쇼 처음 SOP라는 말 잠깐 설명드릴게요. 중대별로 SOP 아까 준비하라고 토의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 작전 계획. 작전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투입되면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이거를 정하라는 그 토의를 해야 된다. 그걸 하다란 거예요. SOP라는 거.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쿠데타 용인지는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런 알아잖아. 토의가 안 되지. 네. 안 되고 헬기를 탔는데 여의도에 딱 떨어지고 네, 북한이 아니라 놀랬겠네, 걔네들도. 놀랬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 임무 부여를 한 거예요. 니는 뭐 원식 잡아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12대의 헬기가 두 번씩 왔다 갔다 네. 총 24소티 8명 잡으면 한 180명 정도가 707 특임대만 180명이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그 국회 경비대에 적혀 있지 않은 숫자예요. 네. 국회 경비대는 이제 1공수하고 그 수방사 애들이 그 통과한 애들이 그 부대만 28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280명에다가 이 특임대 더해야 180에서 된다는 200을 말이잖아요. 더해야 돼. 아, 더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특수부대 480여 명이 왔다고 생각해요. 다들 280명으로만 280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장난이 아니고 적은 수가 아니에요. 네. 자,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진짜 끔찍합니다. 이놈들도 뭐 저격수까지 배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네. 미리 생각을 했었어. 그럼요. 왜냐? 계엄 선포 하루 전에 군 병원에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전쟁 발발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고 지금 JTBC가 보도를 했고요. 예. 이거는 아마 그 군 병원 관계자가 JTBC 기자에게 얘기한 건데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하라고 전파가 내려와서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다. 와. 그러니까 군 병원 관계자도 이게 뭐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엄이 이제 실시가 되면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되는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이라는 직위가 있거든요. 네, 저한테는 좀 무서운 사람이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서울로 미리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왔었어? 네. 원래 계룡대에 있어야 됩니다. 육군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로 지금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왔었어 서울에. 네, 서울에 왔었습니다. 거봐 2차 비상계엄 떨어지면 여기부터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아, 형 자표가 그 배고만 저- 배고만. 야, 참고 동접 차단해. 동접 차단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 김호준 네. 방송에 갔는데 1층을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4층으로만 하고 당분간 1층 벙커에서 하는 거는 오늘 휴방이다. 아 본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 우리도 한 자체적으로. 4층 여기도 한 4층을 올려놓으시. 아니 그렇게 안 되기는 하세요. 안 되기 예방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건 내가 막을게. 그건 내가 막을게. 그 막아주시라고. 내가 막은 거잖아요. 네, 이번에 내가 막으셨잖아. 계속 저기 계엄에 대해서 경각심 일으키고 의장님 반드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담치기 넘을 사람이 아닌데 담치기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 지금 그 말 듣자마자 약간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막아주셔야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다칠 거를 미리 얘네들이 알고서 그 관련한 훈련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7월 27일 날 필리버스터 할 때 이걸 소개를 해줘서 여기 대비 계획. 대비 박근혜 계획. 때 쿠데타 예, 예. 해가지고 계획, 유사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언론사 보도 통제. 여기에 SNS 다 포함돼 있어요. SNS도. 예, 그래가지고 석간신문, 조간신문, 방송, 인터넷 다 인터넷. 통제하고 와. 여기에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하고 유언비어 통제하겠다. 와.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 직원이니까 문체부 직원 61명 투입한다 해서 이 인력 투입 계획까지 다 있어요. 10분 차이로 우리가 살았다. 이걸 다 막은 10분 거예요, 차이로. 우리가. 예. 2차도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그거하고 저하고 연결이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어저께 제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이게 이제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딱 범죄 구성 요건에 떨어지는. 요것도 역시 내란죄 그럼요. 증거입니다. 딱 네. 딱 이제 떨어져 딱 떨어집니다. 내란죄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파괴하는 행위가 곧 내란이에요. 내란. 그렇습니다. 국헌문란, 네. 국기문란 다 해당되고 네. 거기에 선관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해석의 여지도 없잖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명백한 거예요. 명백하거든.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란죄. 내란 수괴가 뭐였죠? 어떻게 처벌받죠? 내란 수괴 생각이 사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생각이 자꾸 안 나가지고. 지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교환해. 남시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래. 아니 법이 그런데 어떻게 법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해프닝 이제 아니에요. 세상에다 알렸다. 네, 맞지? 좋습니다. 내란죄로 중형에 극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이들도 이제 뭐 다 알고 있겠죠. 극형에 처해진다는 걸.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국회에 나와서 다 자신은 몰랐다. 나는 무관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사령관 본인은 무장병력 투입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일단은 뭐 김용현은 김용현은 진짜 사형 또는 네. 무기징역 이걸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네. 김용남 의원이 잠깐 짚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가 직접 일선 부대에 출동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국방부 장관은 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에다가 아. 야, 김용남 체포해 구속해 이걸 할 수 없듯이 네네네네. 국방부 장관도 군 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고 네. 군 정권, 행정권, 인사군수는 참모총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작전 부대에 다이렉트로 지시를 한 거예요. 명백한 내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란